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는 요양보호사. 평생 조건으로 세상을 버텨온 여자. 김영옥은 단칼에 안 되라며 사랑을 잘라냈어요. 하지만 그날 밤 24살의 일기장이 열리며 묻어둔 첫사랑이 되살아났어요. 사랑을 버리고 체면을 택했던 과거.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어요.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한약 처방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영옥 한방병원은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어요. 원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참석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영옥은 짧게 답하며 가운깃을 여몄습니다. 영옥은 말수가 적었어요. 군더더기 없는 삶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눈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집에 돌아온 영옥은 아들 현수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말해봐. 영옥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누구? 순간적으로 영옥의 머릿속엔 몇 가지 후보가 스쳤습니다. 같은 병원 약사, 지인의 딸, 아니면 대학 동기쯤. 요양보호사예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공기가 멈췄어요. 영옥은 천천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최은정이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안 돼.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직업이 뭐라고 했지? 요양보호사? 영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현수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도 알잖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집안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야? 엄마, 은정이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돌보는 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자격증 하나면 되잖아. 영옥은 자신이 내뱉는 말이 너무 날카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옥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옥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24살 대학 졸업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가난했고 나는 결국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영옥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때 자신도 누군가를 포기했었습니다. 사랑보다 조건을 택했고 결국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어요.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성실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달라. 영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그 다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영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들은 영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출근길도 퇴근길도 따로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영옥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아들이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그녀는 결심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보고 확실히 말려야 한다고. 영옥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희망요양원 자원봉사 신청 좀 해줘. 이름은 김순자로. 네. 원장님이요? 응, 내가 직접 갈 거야. 이틀 후 영옥은 오래된 면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요양원 앞에 섰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허름한 옷차림. 이렇게 꾸미지 않은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자원봉사 오셨어요? 입구에서 젊은 직원이 반겼습니다. 네, 김순자라고 합니다. 아, 네. 어르신들 식사 보조랑 산책 도와주시면 돼요. 혹시 처음이세요? 네. 그럼 은정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시면 돼요. 저기 계세요. 직원이 가리킨 곳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소박한 인상. 최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정이에요. 오늘 처음이시죠?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영옥은 잠시 머뭇거리다 악수했습니다. 네, 김순자입니다. 편하게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정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침 식사 보조부터 시작해 화장실 동행, 침대 시트 교체, 약 챙기기. 그 사이사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이고, 허리가 또 아프네. 그럼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정은 능숙하게 어르신의 허리를 마사지했어요. 영옥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 씨, 여기 좀 도와주실래요? 은정이 불렀습니다. 영옥이 다가가자 은정이 말했어요. 할머니 산책 나가시는데 제가 앞에서 휠체어 밀 테니까 순자 씨는 뒤에서 살짝 받쳐주세요. 네. 영옥은 평생 처음으로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고 낯설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햇살이 따뜻해요.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난 안 가. 여기 싫어.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요. 싫다고. 왜 날 여기 가뒀어?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영옥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차분했어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래? 네, 제가 있어요. 손 잡아드릴게요. 은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휠체어에 앉혔어요. 영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식사 중에 국을 쏟았습니다. 바닥과 옷이 온통 젖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르신이 몸을 떨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은정은 웃으며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 국을 떠다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영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후 4시 보호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부터 험악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제대로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그걸 왜 못 먹게 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요, 신경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데로 옮기겠어요.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영옥은 은정에게 다가갔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은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보호자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가족을 여기 맡긴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퇴근 시간 영옥은 은정과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 오늘 고생하셨어요. 처음인데 잘 따라와 주셨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은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영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사람 위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 은정은 사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영옥은 일주일째 요양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자꾸 발걸음이 향했어요. 은정의 하루를 지켜보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은정은 영옥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환한 미소가 가식이 아니라는 걸 영옥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영옥은 은정과 함께 2층 복도에서 어르신들 간식 시간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좋아하시는 떡 나왔어요. 은정이 박 할아버지에게 접시를 건넸어요. 박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 잠깐 쉬시는 곳이에요. 떡 드시고 산책 나가요. 은정이 부드럽게 달랬어요. 그때였습니다. 깍!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 끝에서 들렸어요. 영옥과 은정은 동시에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301호 앞이었어요. 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정이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119 불러요. 빨리요. 빨리.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옥도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 괜찮아요, 할머니. 금방 병원 가요. 은정은 손수건으로 할머니의 상처를 눌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요양원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원장이 급히 내려왔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환자가 갑자기 넘어지는 게 어디 있어? 누가 마지막으로 봤어? 원장의 시선이 복도에 있던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에게 멈췄어요. 최은정 씨, 당신이 담당이지? 네, 하지만 저는 2층에서. 2층? 여기가 3층인데? 왜 환자를 혼자 뒀어?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식 시간에 2층에 있었습니다. 간식 시간? 그럼 3층은 누가 봤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보호자한테 뭐라고 설명해? 그때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당연히 당신 책임이지.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옥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요양원에는 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 할머니는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보호자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관리한 거예요? 할머니의 딸이 요양원에 찾아와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원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주의? 이게 부주의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머리를 다쳤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는 무슨? 당장 책임자 나와요. 그때 은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담당 요양보호사입니다. 보호자가 은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담당이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게 놔뒀어요? 은정은 말이 없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 잘못으로 끝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보호자는 원장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 계속 일하게 할 거예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우리 어머니가 다쳤는데 검토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영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잘못이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더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계속 관찰이 필요하세요. 밤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제가 인계사항 다 적어놨으니까 다음 담당자분께 꼭 전달해 주세요. 은정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빼곡하게 할머니의 상태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옥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환자를 걱정하는 모습. 영옥은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4살 첫사랑이 청혼했을 때 영옥은 도망쳤어요. 가난한 그와의 미래가 두려워서 집안의 반대를 핑계로 돌아섰습니다.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억울해도 불리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영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강하구나. 보호자가 돌아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정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영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영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이 벽에 기대어 우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5시 영옥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보내온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요청했던 요양원 CCTV 영상 분석 자료였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27분 김 할머니는 혼자 방을 나섰습니다. 당시 3층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식 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이 2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시 32분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넘어졌습니다. 3시 33분 은정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영옥은 자료를 덮었습니다. 은정의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인력 배치였습니다. 간식 시간에 모든 직원을 한 곳에 집중시킨 관리자의 실수였습니다. 영옥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기사님, 아침 일찍 준비해 주세요. 네, 원장님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희망요양원으로요. 다음 날 아침 9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어제까지 자원봉사자 김순자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가진 여자. 김영옥 원장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몰라, 보호자 같은데? 영옥은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요양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영옥입니다. 영옥 한방병원 원장이고요. 요양원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김영옥 원장님 무슨 일로? 어제 사고건 때문에 왔습니다. 사고요? 혹시 김 할머니 보호자 쪽? 아닙니다.
영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은정 씨 책임이 아닙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CCTV 영상 분석입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영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당시 오후 3시 30분 3층엔 근무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직원이 2층 간식 시간에 배치되어 있었죠. 이건 명백한 인력 배치 실패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날 유난히 2층 어르신들이 많아서 변명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은정 씨는 2층에서 본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층 관리는 당신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하지만 최은정 씨가 김 할머니 담당이라서 담당이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까? 화장실도 못 가나요? 영옥의 말에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최은정 씨 징계 철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옥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최은정 씨 어디 있습니까? 오늘 쉬는 날입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요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옥이 다가가자 은정은 복도 구석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옥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아니 손님? 김영옥입니다. 영옥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정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영옥한 방병원 원장님? 네. 그럼 순자 씨는? 제가 당신을 보려고 왔었어요. 자원봉사자로 가장하고.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저를요? 영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은 이것부터. 영옥은 요양원 원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징계도 철회됩니다. 은정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영옥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한데 왜 변명도 안 했어요? 변명해도 어르신이 다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요양원 평판이 나빠지면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 보실까봐 걱정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영옥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당신은 돈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은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 어른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요양원을 나온 영옥은 차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기사님, 집으로 갑시다. 네, 원장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집에 있었어요. 영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지난 며칠간 둘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잠깐 이리 와봐. 영옥은 소파에 앉았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앞에 섰습니다. 앉아. 네.
현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영옥은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네.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 씨 좋은 사람이더라. 엄마가 직접 봤어. 엄마, 그게 무슨. 결혼해라.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촉촉했어요.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현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엄마가 요양원에서 은정 씨를 직접 만났어. 영옥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자원봉사자로 갔던 일, 은정의 모습을 지켜본 일, 그리고 어제 사고 때 있었던 일까지. 현수는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영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은정 씨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책임질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알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더라. 현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고마워해야지. 영옥도 눈물을 닦았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한 달 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영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소박하지도 않게. 오후 2시 한정식집 개인실에서 상견례가 열렸어요. 은정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은정의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오랜 시간 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정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옥입니다. 두 어머니가 인사를 나눴어요. 은정은 긴장한 얼굴로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은 영옥은 다시 한방병원 원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옥이 먼저 자리를 권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저희 딸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착하게만은 키웠어요. 아닙니다. 은정 씨 정말 훌륭합니다. 영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은정 씨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은정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영옥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 씨, 이리 와봐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영옥 앞으로 왔어요. 영옥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 씨는 우리 집안을 높여줄 사람이에요. 원장님.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요.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어요. 좋은 집안이란 게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영옥은 은정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좋은 집안은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은정 씨 같은 사람이요. 은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는데 나는 60년이 걸렸어요. 현수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영옥은 은정과 단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정 씨, 아니 은정아. 네, 어머님.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영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현수한테도 그렇게 해줘. 사람을 먼저 보는 거.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나는 그걸 못 가르쳐 줬거든. 어머님, 네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달라질 것 같아. 따뜻해질 것 같아. 영옥은 은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 그것도 60년 만에. 가문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영옥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영옥은 자신의 인생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낮은 자리에서 배운 진정한 어른의 됨됨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름 같은 인생의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